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여수 국가산단의 생산과 수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수산단의 누적 생산액은 45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조 원 가까이 줄어 전국 30여 개 국가산단 가운데 감소액이 가장 컸습니다. 여수산단의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82억 4천만 달러 줄어든 166억 8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줄면서 여수산단의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얼마 전에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만 설치하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강서영 기자입니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여수시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시속 30km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암초 앞 과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893건, 전남 스쿨존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과속이 난무하는 이른바 무늬만 스쿨존인 겁니다. 다소 통행량이 적은 또 다른 스쿨존에서는 운전자들의 신호 위반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란 프레임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그냥 지나치며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 바로 위에서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리 안 가고 여기서 유턴에서 주로 갔습니다. 차 가진 사람이 많이 나가보니까. 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라 사고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무선초 인근 도로는 오후만 되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 찹니다. 여문초 앞 통학로는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좁아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제가 갑자기 골목길에서 제 집으로 탕하는데 갑자기 차가 엄청 빨리 와서 아까 있던 자리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스쿨존 과속 카메라 설치와 가해 운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 그러나 과속 외에도 신호 위반과 무단 주정차 문제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여전해 이를 해결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2의 민식이 같은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보완돼야 할 게 아직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의 골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입니다.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만 그려진 곳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고 단속 카메라가 없어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한 현행법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수에 지정된 114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상암초와 송현초 단 2곳뿐입니다. 순천에는 모두 101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과속단속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는 데만 4천여만 원이 들고 신호등이나 옐로 카펫 한 개를 설치하는 데도 각각 700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각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내년 예산은 시설물 설치 보수비뿐이라 재정 여유가 없는 지자체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는 예산이 아니었고 아까 그 100개들에 대한 유지 관리비예요. 과속 카메라까지 설치하려면 좀 예산은 부족하죠. 11호만 하기에는 좀 부담이 좀 있죠. 정부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설치비 1,034억 원을 추가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한 유지관리 지원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저희가 막 학교나 학생들이 이렇게 설치해달라고 무조건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다 현장을 가가지고 여기가 설치가 타당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때 설치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현장 일선에선 예산 투자 대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순위가 사망사고 지역이랑 교통사고 다발 지점이랑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는 좀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거든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법. 하지만 훗날 불거질지도 모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도내 학교의 친일 잔재 현황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서는 일제식 충혼탑과 석 등 34개가 발견됐고 친일 음악가가 작곡한 교가나 가사가 잘못된 교가가 96곡 남아 있었으며 일본식 생활 규정이나 우길기 양식의 교표를 쓰고 있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중 여수 미평초와 순천고 등 16개 성물 주변에 친일 잔재 안내문을 부착했고 14개 학교에 교가 개정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10개 학교에 순차적으로 친일 잔재 청산 예산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지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실시됩니다.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필요 서류와 기탁금 제출을 통해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이후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정해진 범위 내 홍보물 발송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비 후보자 제도는 정치 신인들의 기회 보장을 위해 도입됐으며 예비 후보자들은 내년 3월로 예정된 후보자 등록 기간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여당 내 일부 예비 후보자들이 당내 검증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최근 예비 후보자 310명의 신청을 받아 1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신청자 35명을 계속 심사 대상으로 판정하고 소명서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철현 전 시장과 김순빈 전 부의장, 장만채 전 교육감, 박병종 전 군수, 신홍섭 전 도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당 관계자는 계속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지만 조만간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며 검증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9월 시민사회 협의체가 출범한 데 이어 공식 유치위원회가 어제 여수에서 깃발을 올렸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COP 유치는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지 7년. 세계의 이목을 다시 한반도 남해안으로 끌어모으기 위한 구상이 구체화됐습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인의 협의체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 유치추진위원회가 여수에서 출범했습니다. 엑스포 정신의 완성을 겨냥해 전남과 경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9개 시군이 함께 나선 겁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유치가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전남, 경남 파이팅! 유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년 초 국가사업 확정이 절실한 상황. 영원한 화합을 상징하는 지역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출범식이라는 역사적 현장에 새로운 시발점에 서 있으면서 또한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 완성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주신 이 무게의 짐 결코 버거워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같이 갑시다! 전 세계 197개 당사국이 함께하는 대회 개최는 한반도 남해안이 세계 의제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총회 예정일은 오는 2022년 11월 7일. D-Day 3년을 남겨놓고 유치 전에 출발 총성은 울렸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과거 화살을 만들던 대나무로 유명했던 대죽도라는 섬은 남학신도시 조성공사로 지금은 작은 야산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참 사랑하는 야산인데요. 무안군이 최근 도시숲 조성 사업을 한다면서 역사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 산을 망쳐놨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도립도서관 건너 대죽도입니다. 산허리 곳곳이 잘려나갔습니다. 산책로를 만든다면서 남학 신도시의 명물이었던 대나무 숲을 마구 베어낸 겁니다. 이렇게 새로 만든 산책로 길이만 600m.
도로폭이 2m의 절개지까지 하늘에서 바라본 대죽도 모습은 온통 산책로뿐인 누더기산으로 변했습니다. 절개질은 흉물스럽게 방치돼 붕괴 등 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런 데 깎으면은 여기를 잘 해야지, 안 그러면 토사가 생겨갖고 흙이 넘쳐가지고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사면을 잘 그 손질을 해야 될 거예요. 게다가 대나무를 베어낸 자리에는 동백나무와 이팝나무 등 대죽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수종을 심었습니다. 대죽도 대나무는 조선시대 화살 재료로 쓰일 만큼 수량이 풍부하고 품질도 뛰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죽도 둘레길 곳곳에는 또 불필요해 보이는 인공시설물들이 설치됐습니다. 멀쩡한 산자락을 잘라내 그 자리에 계단식 벽체를 쌓았고 나무다리도 기존 다리와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 새로 지었습니다. 낙석 위험 때문에 일부 구간에 우회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통행을 제한하는 문 등을 허접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숲을 훼손해 산책로와 시설물을 만드는 데만 치중했다는 빈축까지 사고 있습니다. 이 도시숲 조성 사업에 무안군은 9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썼습니다. 대나무 섬이라는 오랜 역사성을 지닌 대죽도, 도심 속 사랑받던 동산이 벌거숭이 누더기산으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의 여행 트렌드를 새롭게 주도해 나가는 민선 7기 블루투어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TV 홈쇼핑을 통해 18개 우수 관광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최근 수도권 관광객 10,000명을 달성하고 직접 상품 판매 수익도 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남혁신센터는 어제 수도권 관광객 10,000명 유치 달성을 기념하고 전남 블루투어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비선마을 주민 13만 5,600원, 여수시 남면 미포마을 주민 13만 4,400원, 고흥군 도화면 지정마을 주민 11만 6천 원, 고흥군 도양읍 관하마을 주민 11만 원, 순천시 서면 동산마을 주민 11만 원, 고흥군 도양읍 신흥마을 이장 장행용 10만 원, 애향 정화회 10만 원, 이장 단장 장종실 10만 원, 고흥군 도화면 사동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남면 대유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남면 미포교회 10만 원, 송고마을 주민 10만 원, 직포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충무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류용석 10만 원, 고흥군 도양읍 관상마을 주민 9만 원, 고흥군 도화면 덕방마을 주민 6만 6천 원, 여수시 충무동 주민자치위원 김정환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관내 동백나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광 자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동백협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어제 심포지엄에서 특화림 확대와 정원 조성 등을 통해 동백을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동백의 6차 산업화가 주민소득 증대와 산림 생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광양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백 특화림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광양 동백의 지리적 표시 등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광양시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48개 종목단체 대의원 가운데 150명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의 신청을 거친 뒤 내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에 이어 오는 27일 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전남형 사회적 경제기업은 현재 모두 1,330여 개소로 지난해보다 17%인 190여 곳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또 이에 따른 매출과 고용도 함께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전남형 사회적 경제기업의 매출과 고용도 전년 대비 각각 7%와 17%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서울시 중구의회로부터 전달받은 도서 500권을 순천시에 기증했습니다.
이날 기증된 도서 500권은 지난 4월 순천시 의회가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서울시 중구의회 방문 때 체결했던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전달받은 도서입니다. 순천시 의회는 이번 도서 기증을 통해 도서관 정책에 순천시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GS건설이 한센인 정착촌인 여수 율촌면 도성마을 앞바다에 1,500억 원을 투자해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나섭니다. 안팎에 불과하고요. 도로 곳곳이 미끄럽기까지 해서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비는 오전 중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텐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벼락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이 비는 퇴근길 무렵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대신 찬바람이 다시 겨울 추위를 불러들이겠습니다. 기온을 보시면 오늘 밤사이 쭉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엔 영하 3도까지 쭉 낮아지고요. 또 체감 추위는 영하 7도에 달하겠습니다. 또 이른 시간 도로 곳곳이 꽁꽁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등 중부 많은 지역에 비구름이 퍼져 있고요. 앞으로 남부지방까지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동쪽 지방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오후에 서해안부터 차츰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